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27% 상승했고 나스닥이 1.3%, S&P 500이 0.81%, 러셀이 1.29%로서 거의 다 상승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었다. 자, 다우만 조금 일단 상승폭이 좀 예민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가 큰 폭의 상승했는데 나스닥이 주도를 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가 장을 주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거의 다가 일단 떨어졌던 반도체, 엔비디아 이거 말고는 거의 다가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AMD, 인텔 이런 것들도 거의 상승했고 반도체 장비도 많이 상승했죠.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웨어 쪽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샌디스크 7%, 대리 4% 정도 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때까지 좀 눌렸던 그 반도체 중심으로 장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메타라든지 아마존, 테슬라 이런 것들도 좀 상승했죠. 자, 많이 하락했던 것은 일단 다우 종목 쪽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컨슈머 디펜스라든지 헬스케어 쪽 많이 올라왔던 것들이 있죠. 에너지 마찬가지고, 자, 그런 것들이 좀 하락이 됐고, 자, 나머지는 뭐 지금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쁜 모양은 아니었는데 중요한 것 자체가 반도체가 그렇게 아직까지 힘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삭스 지수 한번 보시게 되면 21선 있죠. 거기 맞고 또 내려오는 모양이 있죠. 아직까지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나갔다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좀 박스권이 계속해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심한 장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밑에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지 쫓아가서 일단은 매매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러셀 2000 한번 보겠습니다. 러셀 2000은 에너지 말고는 거의 다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세마이컨덕터 이쪽이 많이 상승했고, 소프트웨어도 좀 상승했고, 파이낸셜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의 다가 상승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좀 내려가고 유가가 한정되니까 자, 아무래도 이런 모양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좀 안 갔던 종목들이 컨슈머 디펜스 있죠. 경기 방어적, 에너지 이쪽이 좀 안 갔고 나머지는 잘 갔습니다. 가장 잘 갔던 것이 테크놀로지, 컨슈머 시커리컬 이런 것들, 베이직 머티리얼, 파이낸셜 이런 것들이 많이 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나스닥이 갔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다우가 조금은 떨어지는 모양이 있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 있죠. 돈이 아직까지는 이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인데 시장이 그렇게 급락을 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매는 일어나고 있지만은 변동이 상당히 심한 그런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의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는 21선 위에서 일단 놀면서 거의 고점을 갖다 돌파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죠. 좋은 모양이 있고, 자, 아직 쌍바닥을 치면서 올라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만 변동은 좀 심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죠. 이때까지 이제 쌍바닥을 치면서 올라가는 그런 가운데 있고 이평선을 다 뚫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동성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박스권을 돌파하기까지는 시간은 좀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지금 하단과 상단 속에 있는데 저 중간에 있는 입장이 있죠. 그래서 완전히 돌파해야만 주가가 완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그때까지는 변동성은 심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좀 많이 올라왔죠. 올장에서 하락했다가 약간 반등했고, 러셀도 마찬가지로 올장에서 좀 많이 상승이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향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은 나쁜 건 아닌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반도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21선 있죠. 거기 딱 맞고 다시금 내려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다 반등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겠죠. 조금 더 기간과 시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렇게 박스권이 아직까지는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완전히 반동으로 간다. 자, 그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더 기간과 시간 조정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UK 오일 한번 보겠습니다. 브렌트유도 한 4.4% 하락한 75불대 기록하고 있죠. 한 80불대까지 갔다가 다시금 좀 내려오고 있고, 뭐 트럼프 타코라고 볼 수도 있겠고, 자, 아무래도 둘 다 지금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입장이 있죠. 자, 그런 것들. 그 다음 US 오일도 4% 하락한 71불대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하락되니까 결국 일단 10년물 금리가 좀 내려가는 모양이 있었죠. 지금 4.5에서 올라갔다가 돌파했다가 0.79% 하락한 4.545를 되고 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러셀 이런 것들이 많이 뛰었고, 자,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 지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좀 내려가는 가운데 있었다. 달러 지수 내려가니까 골드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고, 실버 마찬가지로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길게 보시면서 자산의 5% 정도는 금으로 바꿔놓는 것도 인플레이션 시대에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상승되고 있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관련주가 반등세가 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메타가 더 많은 지금 이제 캐펙스가 필요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트럼프 역시도 이란과 자, 합의를 원한다. 그런 발언이 있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증시가 좀 상승되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이 좀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보게 되면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추가 공습 이후에 협상을 원한다는 그런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워싱턴에 접촉했다. 자, 그렇게 언급을 했다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유가의 하락에 좀 원인이 되고 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기술주들이 좀 상승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금리가 내려가니까.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반도체 가격이 상승되고 있고 메타의 컴퓨팅 사업계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상장 요 세 가지가 맞물려서 다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 자체가 로이터 통신이 내부 매보를 인용해서 메타플로폼이 9월부터 맞춤형 AI 칩의 생산을 시작하고 자, 내년에는 컴퓨팅 성능을 10기가와트, 14기가와트로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자, 요것 때문에 지금 이제 기술주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SK 하이닉스의 미국 상장이 또 있죠. 그래서 공모주 청약 자체가 청약률이 7배를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주당 한 149달러에 일단 기업 공개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증시 종가의 3.1%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IPO를 진행하게 되면 260억 달러 정도 이상을 조달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우디 아람코 256억 달러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 857억 달러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 UBS의 7월 매물이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매물의 월간 매출이 746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 최고 경영자 샘 알트만 역시도 인터뷰에서 메모리와 컴퓨팅 비용의 급등이 AI 스타트업의 빠른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분명히 역풍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다는 겁니다. 마이크론 역시도 목요일에 주목을 받으면서 7%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자, 미국 투자 계획을 갖다 2035년도까지 2,5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겠다. 그래서 별도로 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해서 최대 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었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갖춰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있죠. 이것이 21만 8천 건 예측했는데 21만 5천 건으로 좀 줄어들었고 계속 실업 청구 건수도 182만 건 예측했는데 181만 4천 건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홈세일 있죠. 이것도 지금 4.19밀리언인데 4.09밀리언 홈세일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0년물 또 옥션이 있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더 고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년물 국제 입찰이 있었는데 그거 보시면 5.058입니다. 저번에가 5.050이었죠. 그 소폭 일단 상승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낙찰 금리 자체가 응찰률은 2.44배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뭐 평균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발행 규모는 22빌리언 정도 되고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뭐 수요를 갖다 확인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가격의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메타의 이제 기가와트급의 설비 용량의 2배 증설 계획과 중국 반도체 가격의 상승세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미국의 반도체 주가도 반등되고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초기에 반도체가 크게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반도체 주식의 급등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곧 있을 상장 대비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좀 고조됐다는 거겠죠. 중국의 주 메모리칩 제조업체인 상신메모리 테크놀로지가 43억 4천만 달러 규모의 IPO를 갖다가 7월 15일부터 수요 예측을 시작한다. 그렇게 밝힌 후에 CSI 반도체 지수가 8.8% 상승 마감했는데 CSMT로 알려진 장신 자체는 세계 4위의 D램의 칩 제조업체로서 한 7.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메타 관련된 AI 관련된 주식 시장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었다. 지난주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메타가 데이터 센터의 컴퓨터 용량을 판매하는 네오클라우드 계열의 사업부를 설립할 계획이다. 자, 그렇게 보도한 후에 AI 칩이라든지 관련 주식이 하락을 했는데 처음에는 투자자들이 소식을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AI 투자 둔화 신호로 지금 이제 받아들였죠. 그런데 오늘 발표된 소식은 메타가 대규모의 장기 인프라 투자를 확정함으로써 AI 인프라 구축에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좀 상승이 많이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7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2017년도에는 그 수치를 2배로 늘려서 14기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올해 인공지능의 인프라에 최대 1,4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대형 기술 기업들이 예상하는 7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액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메타다. 저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또한 지금 맞춤형 칩이 있죠. 코드명, 아이리스 이런 것들의 자사의 AI 기반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개선을 위해서 자체 제작한 실리콘을 사용할 예정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테스트엔 6주밖에 걸리지 않았고 아무런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브로드컴과 협력하여 칩을 설계하고 있는데 TSMC가 제조를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과 메모리 칩, 샌디스크와 지금 현재 플래시 스토리지, 그다음에 스미모토 전기와 광섬유 장비에 대해서 다명간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상승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메타 역시도 엔트로픽과 오픈AI를 따라잡기 위해서 AI 코딩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메타는 자사의 인공지능 모델인 뮤즈 스파크의 주요 업데이트를 공개하면서 가격 정보를 제공했는데, AI 책임자인 알렉스란 왕은 엔트로피라든지 오픈AI 같은 연구소의 유사 제품과 비교해 봤을 때 해당 가격이 매우 공격적이고 매력적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자, 메타는 사업 다각화의 노력의 일환으로 인해서 개발자들이 새로운 AI 모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뭐 열심히 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다시 어떤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요 장표 하나 보시게 되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장표인데 지금 어닝도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뿐만 아니라 버블의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G스코어 있죠. S&P 500의 케이프 레이쇼 저거 자체는 현재 뭐 케이프 비율이 역사적인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걸 말하면서 표준 편차로 나타낸 것인데 이걸 통해서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EPS에 지금 이제 롱텀의 트렌드를 딱 보여주고 있는데, EPS도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이제 비율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좀 조심해야 될 때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역발상으로 본다면 이런 것도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쪽에 버블이 터질 때는, 자,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높았는데 이익이 안 따라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자, 밸류에이션이 높아도 이익이 따라주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으면 이익이 따라준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 근데 이익이 너무 고점에 온 거 아니냐. 자,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이익이 더 많이 상승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호르무즈 사건을 통해서 트럼프는 아무래도 월가 입장에서 본다면 시장을 갖다 교란시키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쉽게 끝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강한 주식 가격, 그다음 안정적인 채권 시장을 선호한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다른 것보다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은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런 것들도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우리가 승리할 방법은 많고 군사적으로 이미 승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은 남은 것이 없는데도 협상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다. 협상을 하고 싶어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제대로 이행할지 확신할 수 없다. 그게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너무 장기간 가버리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것들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협상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그때 주가 많이 빠진다면은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가장 중요한 것이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메모리 주식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자체가 금요일에 해외에서 기업 공개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국 주식을 상장할 예정에 있는데 투자자들이 이미 병동성이 큰 메모리 칩 부분에서 더 큰 병동성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D램하고 낸드 프레시 메모리 부품 제조업체인 SK 하이닉스가 나스닥에 1,80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해서 3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 자금을 한국의 새로운 공장, 그 다음에 포토 리소그래피의 장비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자, 그렇게 SEC에다가 제출한 서류에서 밝히고 있죠. 그래서 ADL 상장을 통해서 이번 IPO를 통해서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등 관련된 투자 급증세 속에서 전체 메모리 업계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만약에 사상 최대 규모의 메모리 ADR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렇게 했을 땐 투자자들이 AI 담론 내에서 메모리 분야에 실제로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SK 하이닉스 ADR은 나스닥에서 SKHY라는 티커로 거래될 예정에 있는데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끌고 있죠. 그래서 미 증권사들도 고객들로부터 수요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 투자가들의 주식 수요가 다른 기업에서 자본을 빼돌릴 것인지 여부다. 다른 주식을 팔고 자, 이쪽으로 갈아타느냐. 자, 그게 문제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 보고서에서 본다 하더라도 미주호 증권에서 SK 하이닉스의 상장이 새로운 투자자를 창출할 건지 아니면 이미 메모리 칩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만을 끌어들일지 그것이 의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SK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SK 하이닉스를 털고 이쪽으로 ADR로 갈아탈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또 마이크론을 갖다가 털고 이쪽으로 갈아탈지 자 그것이 문제라는 거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일단 돈이 나올지 자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마이크론에 또 부가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자 그런 데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고 그래서 어디에서 일단 돈을 빼내는지 자 그것이 관건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기업 공개 자체가 미국 메모리 칩 제조업체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런 직접 투자 채널이 새로 생기면서 ETF 그다음 뮤추얼 펀드에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펀드 대신에 이런 회사의 ADR을 매수한다면은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자금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겠지만 투자 방식을 조정하고 개인 투자가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 어떤 식으로 일단 재분배가 되고 있는지 자 거기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전망 자체는 그렇게 밝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 D램 같은 거 있죠. 라운드 ETF D램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자금이 좀 빠져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러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하이닉스 기업 공개가 메모리 부분에서 추가적인 조정 차익 실현을 촉발할 수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자, 메모리 관련 주식은 모멘텀 주식의 전반의 하락세 속에서 좀 반등은 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하이닉스 ADR의 공급량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 다른 종목들을 그래서 전반적인 포지셔닝을 봤을 때 하이닉스 상장이라는 핵심 총매주를 앞두고 추가적인 청산 가능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것이 뭐 지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D램이란지 뭐 삭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되겠죠. 자,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자, 어디서 일단은 자금이 들어와서 가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메모리 월간 매출 자체가 746억 달러로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분석가들은 향후 가격이 급등할 전망이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UBS의 7월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전 세계 메모리의 월간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인 74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31.7%가 급증했고 10년 계절 평균보다도 2.8포인트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UBS 번스타인이 이런 수치를 바탕으로 향후 메모리 계약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은 상승세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이렇게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의 주요 수요자는 아무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 회사가 지금 전 세계 D램과 낸드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요 세 회사가 2020년도 하반기까지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가격 상승을 모두 다가 누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낸드 프레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샌디스크도 주요한 수요자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D램 같은 경우는 480억 달러의 사상 최고의 월간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27.7%가 증가했지만은 10년간의 계절 평균보다도 한 8포인트가 낮은 수치다. 그래서 최종 시장에서는 수요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낸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낸드는 판매량이 258억 달러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반등하면서 전월 대비 40.7%가 급증했고 10년간의 계절적인 평균보다도 한 17%가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는 AI 관련된 스토리지 수요가 해당 부분을 과거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끌어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가격 측면에서 본다면 UBS는 DDR 계약의 가격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2020년도 3분기, 4분기에 각각 전분기 대비해서 32, 18%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자, 낸드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전분기 대비해서 30에서 12%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UBS는 2017년도 비트 수요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2%로서 공급 증가율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이런 공급 부족이 2028년도 2분기까지는 지속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 쇼티지가 나서 자,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물량이 부족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도역폭 메모리는 이러한 수요 전망이 핵심이 되고 있는데 자, UBS 같은 경우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전반에 걸쳐서 AI 가속기의 도입이 지속됨에 따라서 HBM 수요가 2010년도에는 전년 대비 90%가 증가한 331억 기가바이트, 2017년도에는 전년 대비 77%가 증가한 587억 기가바이트 이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메모리 산업 전체 매출이 2010년도에는 9,920억,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1조 7,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계속해서 일단 지금 수요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안 따라주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번스타인도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2분기에 D램과 낸드가 모두
계약 가격의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UBS는 좀 달리 신중한 입장을 표현하고 있고, 소비자 부분의 수요 감소는 결국 발생할 것인데 가격의 인상 속도가 3분기에는 상당히 둔화된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조금은 번스타인이 좀 다른 입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계속해서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 회사는 지금 장기 계약 협상이 중요한 시장의 동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을 같이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번스타인은 장기 계약을 구조적인 완충 장치로 보고 있고, 장기 계약은 조정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장기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이러한 계약에 대한 명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UBS 또한 진행 중인 장기 계약 협상이 현재의 상승의 사이클의 모멘텀을 이끄는 요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BS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의 설비 투자 확대를 근거로 해서 구조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최소 2028년도 중반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번스타인 좀 신중한데 2027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28년도까지는 점진적으로 정점을 찍고 정상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메모리 가격 자체가. 그렇다면 2027년도 하반기니까 적어도 2027년도 중반 아니면은 2026년도 말까지는 주가가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UBS는 예상 시기, 그다음 지리적으로 겹치고 있지만 정점이 더 가까워지고 안정세는 덜 심각하다는 의미에서 의미심장한 차이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구매력, 그다음에 AI의 자본 지출의 지속 가능성, 이런 전례 없이 상승 사이클의 핵심 위험 요소로 좀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공급이 아닌 하이퍼스케일러의 지금 지출의 규율, 이런 것들이 메모리 측면에서 어느 회사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변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만약에 캐펙스가 줄어든다 했을 때는 상당히 일단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지금 이제 프리 캐시플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만큼 캐펙스가 얼마만큼 투자되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프리 캐시플로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오퍼레이팅 캐시플로 있죠. 여기서 일단은 캐펙스를 뺀 자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캐펙스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거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2010년도, 2017년도 가장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프리캐시플로가 가장 많이 줄어든다. 즉 말해서 캐펙스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점이 이 시점이다.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2018년도, 2029년도, 30년도 되면은 아무래도 컨센서스에 봤을 때 캐시플로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죠. 프리캐시플로가. 그런 가운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하고 지금 이제 내년이 가장 크게 캐펙스가 많이 투입되는 달이다. 이렇게 캐펙스가 투입된다는 말은 적어도 2017년도까지는 지금 이제 우리가 메모리 이런 것들은 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또한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AI 에이전트의 토큰 사용량이 2030년도까지 24배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AI 에이전트는 이제 AI 붐의 진정한 비용 문제를 시험하는 첫 번째 관건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와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우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값비싼 에이전트용의 사용 방식을 제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챗봇은 한 번만 답하지만은 에이전트는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호출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겠죠. 이러한 반복 작업으로 인해서 사용자 요청 하나의 일반적인 답변보다는 10배, 50배, 심지어 훨씬 더 많은 토큰이 소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월간의 토큰 사용량이 2030년도까지 120경에 달할 수 있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반면에 토큰당의 추론 비용은 매년 60에서 70%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관건은 에이전트의 생산성과 생산성과 토큰의 낭비 사이에 균형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시장 확장에 2,500달러 이상을 투자하면서 반도체 생태 계열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주가도 좀 많이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본다면 인공지능의 붐 속에서 반도체 제조의 국내화를 촉진하면서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워싱턴 노력의 일환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제조업체가 단행한 최대 규모의 확장 중 하나가 되고 있고, 이번 투자는 마이크론의 국내 메모리 생산 능력을 확대하면서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기반의 반도체 소재, 그다음 제조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마이크론 이번 투자의 확대가 장기적으로 D램의 메모리 칩 생산량을 지금 이제 40%를 갖다 미국에서 달성하려는 목표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예정보다 25% 이상 앞당겨진 뉴욕주의 클라이 공장의 첫 콘크리트 타설을 기념하면서 수직 건설 단계로서의 전환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 공장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제조 시설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3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공급망에다가 여기는 텍사스 주에 있는 셔먼이 있는 글로벌 웨이프스의 300mm의
실리콘 웨이프 생산 시설의 확장을 위한 전략적인 자금 지원 5억 달러가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양사는 마이크론의 향후 제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 웨이프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10년간의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또 수직으로 더 통합을 한다. 그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또 뉴욕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는 최대 4개의 생산 공장을 포함하면서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직접 고용도 밝히고 있고, 이런 것들 아이다호와 이제 버지니아주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함께 마이크론은 미국 내에 제조 시설 확장을 통해서 9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정부하고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밀어주니까 자기들 또 고용을 늘려야 되겠고, 또 계속해서 제조 시설을 갖다 확장해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상장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마이크론 주가가 그렇게 크게 안 빠지는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이 태양광 관련 주식이 가정용 AI 데이터 센터를 바꾸는 과감한 계획에 힘입어서 80% 급등할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회사는 썬런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웰스파고에 따르게 되면 수요가 높은 컴퓨팅 파워를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태양광 관련 주식의 큰 상승에 견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가정용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배터리 회사 자체가 자사의 태양광 패널, 그 다음 배터리의 네트워크에 인공지능 컴퓨팅 노드를 연결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갖다가 소형 데이터 센터로 바꾸고자 한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가정에는 또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 급등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썰런에 대해서 비중 확대 등급을 주면서 22달러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83%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 엄청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직 초기 단계이고 불확실한 요소는 많지만 썰런의 전체 시장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산형 컴퓨팅 노드는 추론, 즉 말해서 기본 모델 학습과 등 구별되는 개별적인 즉각적인 응답을 위해서 설계된 것이고, 그래서 이는 전체 AI 컴퓨팅 수요에는 점점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I 컴퓨팅의 수익 잠재력은 다른 배터리 사용처를 압도하는데, 다른 사용처의 수익의 1kW당 1kW 미만인 반면에 AI 컴퓨팅 수익은 4kW 이상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썰런 측은 가구별의 보상 내역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등록정에 고객에게 적용이 될 것이고, 해당 프로그램은 다양한 법적 약관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웰스파고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가구당 연간 부담액이 부담금이 $1,000 정도 수준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에너지 저장 회사들이 제공하는 다른 가상발전소의 프로그램과 비슷한 수준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 성공한다면 상당하게 되겠죠. 가정용마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썬런도 한번 체킹해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썬런의 차트를 보시면 한 12불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뜰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은 가정을 갖다가 AI 데이터 센터로 바꾸는 그런 과감한 계획에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은행이 반등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 한은행이 일단 특히 눈에 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차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지역은행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일단 핍덜드뱅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핍덜드뱅크인데 그 자체를 본다면 이렇게 삼각 수렴형에서 돌파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지금 좀 레지스턴스 있죠. 저항대 지금 갖고 있는데, 그 저항대를 갖다 좀 지지받아주는 그런 모양이 있다. 그래서 저항과 지지가 형성되면서 일봉입니다. 약간의 또 눌림목은 있지만 주가는 다시금 반등할 수 있다. 일봉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도 하면 은행주도 상당히 좋으니까 조금은 조정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실적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핍덜드뱅크의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직전 고점이 있죠.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다음 스토캐스나 이런 것들이 RSI가 다 위로 올라가고 있죠. 추세가.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쪽에서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약간의 조정은 있지만은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들은 아무래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점들이 있다. 또 많은 이익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순이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